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는 차가운 벽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내민 손을 외면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 대신 침묵만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순간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기분. 마음이 무겁고 숨이 막히는 듯한 그 느낌을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실수를 합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나요? 따뜻하고 예쁜 말을 건네고 있나요? 아니면 바쁜 일상에 치여 퉁명스럽고 차가운 말투가 먼저 튀어나오고 있나요?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가진 비밀, 그리고 그 말투가 어떻게 높은 벽을 허물고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지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건네야 할 그 말투에 대해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30살의 은지라는 분이었어요. 은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와 다퉈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면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세요. 왜 이렇게 늦었니? 밥은 먹었니? 같은 말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짜증을 참지 못하고 알았어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잠갔다고 하세요. 그때 문 너머로 엄마가 혼잣말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는데 제 말투가 엄마를 더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은지의 사연을 읽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야 그 말의 무게를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오늘 방송의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특히 가족에게는 어떤 말투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투가 어떻게 관계를 바꾸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투를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이자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말을 통해 서로를 잃는다. 이 간단한 문장에서 오늘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말투 하나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도 있고 영영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은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그날 밤 은지는 문 앞에 서서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 아는데 제가 그 마음을 몰라봤어요. 그러자 문이 살짝 열리고 엄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너만 괜찮으면 됐어. 엄마는 그냥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순간 은지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퉁명스러웠던 자신의 말투가 사실은 엄마의 걱정을 몰라본 결과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말투가 바뀌자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지 않았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사연을 바탕으로 말투가 일상과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예쁘게 말하는 법, 그리고 그 말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지처럼 후회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말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과 가족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번에는 은지의 사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 일상 속에서 말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말투가 어떻게 관계를 바꾸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가족과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혹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라며 투덜대는 말일 수도 있고 다녀왔습니다라는 무뚝뚝한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다 보면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작은 말투의 변화로 그 벽을 허물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례로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영이라는 35살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지영은 결혼한 지 5년이 됐고 남편과 5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영은 늘 바빠서 집에 오면 피곤함에 짜증부터 내곤 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좀 늦었네라고 물으면 회사에서 정신 없었어. 좀 내버려둬라고 톡 쏘아붙였죠. 딸이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라고 뛰어오면 그래, 나중에 볼게라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피곤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요즘 말투가 너무 차가워졌어. 집에 오는 게 점점 무서워. 그 말에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말투가 가족에게 이렇게 느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영의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일상과 조금 닮아 있나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퉁명스러운 말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쌓이면 가족의 마음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영도 그걸 깨달은 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갈 때 나 오늘 좀 힘들었는데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말해보기로 한 겁니다. 남편이 늦었네라고 하면 오늘 좀 바빠서 정신 없었어. 그래도 너 봐서 기뻐라고 대답해보기로 했어요. 딸이 그림을 보여주면 와, 우리 딸 진짜 멋지게 그렸네.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라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작은 말투의 변화가 가족의 반응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며칠 뒤 지영은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와 당신 요즘 말투가 따뜻해져서 좋아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딸도 전보다 더 자주 지영에게 다가와 엄마, 나 이거 보여줄게. 라며 신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예쁘게 말해줘서 나 진짜 기뻤어. 지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조금만 예쁘게 말했을 뿐인데 가족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여러분도 지영처럼 말투 하나로 가족의 마음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말투가 단순히 단어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영이 회사에서 힘들었어라고 톡 쏘아붙일 때 그 말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는 따뜻함과 감사함이 담겼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말투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가족에게 건넨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순간 말입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투를 바꾼 뒤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고 합니다. 남편과는 퇴근 후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딸과는 그림을 보며 웃고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투를 바꾸니까 내가 먼저 변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변하더라고요. 이 간단한 깨달음이 지영의 가정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세요?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말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의 사례를 통해 말투가 일상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말투가 평생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말투가 평생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든다고 느끼세요? 혹은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에게 말투가 점점 무뎌지고 건조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예쁘게 다듬을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보여줄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라도 말투 하나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민수와 영희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노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서로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민수가 당신 오늘 예쁘네라고 하면 영희가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 좋아라며 웃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자식들이 독립한 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민수는 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았고 영희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 먹으라는 민수의 무뚝뚝한 말에 영희는 응, 먹으라고 짧게 대답하는 게 전부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은 남아 있었지만 말투는 차갑고 건조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 있지 않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에게 건네는 말이 습관처럼 굳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몸이 아파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실려간 영희를 보며 민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평생 이 사람과 살았는데 이제라도 이러면 어쩌나. 병실에서 깨어난 영희를 보며 민수는 조용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나 진짜 걱정했어. 당신 없으면 나 어떡하나 싶더라. 평소 무뚝뚝하던 민수의 입에서 그런 따뜻한 말이 나오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진짜 힘이 나네. 고마워. 나도 당신 오래 보고 싶어. 그 순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말투 하나가 서로를 다시 연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세요? 민수와 영희는 40년 넘게 함께 했지만 한순간의 말투 변화로 새로운 감정을 나눴습니다. 이 사연에서 중요한 건 말투가 시간과 상관없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수가 평소처럼 괜찮아? 라고 퉁명스럽게 물었다면 영희는 그저 응이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없으면 나 어떡하나라는 진심 어린 말투가 영희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이런 말을 건네본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던 순간이 떠오르나요? 이 사건 이후 민수와 영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침마다 영희에게 오늘 날씨 좋네. 우리 산책할까? 라고 물었고 영희는 좋지. 당신이랑 같이 가면 더 좋겠다라고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밥 먹어 대신 당신 좋아하는 반찬 했으니까 맛있게 먹으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투를 바꾸며 서로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집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조용했던 거실에 웃음소리가 들리고 서로의 하루를 묻는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가 젊어진 기분이야. 영희랑 다시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이 사연은 단순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투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늦었다거나 이제 와서 뭐 하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수와 영희는 나이와 시간은 말투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예쁜 말을 건네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민수와 영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말투를 바꾼 뒤 서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영희에게 당신이 매일 아침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썼고, 영희는 당신 목소리 들으면 내가 살아갈 힘이 생겨라고 답했죠. 이 편지들은 말투처럼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작은 노력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족에게 짧은 메모라도 남겨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감동적인 사연에 이어 말투의 힘을 철학자의 시각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인간의 영혼을 드러낸다. 그러니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자는 아름다운 말을 하라. 이 문장은 말투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퉁명스럽게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피곤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예쁜 말을 건넬 때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고 상대에게 그 따스함이 전해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투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면의 거울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영혼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까지의 말투가 여러분의 진짜 마음과 달랐던 적은 없었나요? 이제 민수와 영희의 사연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민수가 영희에게 당신 없으면 나 어떡하나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는 민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그가 그 순간만큼은 영혼을 열어 보여준 거예요. 영희도 그 말투에서 사랑과 걱정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민수의 아름다운 말투는 그의 영혼을 드러냈고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이런 말을 건네본 적 있나요? 혹은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동양 철학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그 말이 행실과 일치하도록 한다. 여기서 신중히 한다는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투에 마음을 담고 그 말이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영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신중히 선택된 말투였습니다. 피곤함을 투덜대는 대신 가족에게 따뜻함을 전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공자의 가르침대로 지영의 말투는 그녀의 행실과 일치했고 그 결과 가족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말투에 얼마나 신중함을 담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건네는 말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과 일치하고 있나요? 이 철학적 관점을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가족에게 오늘도 힘내라 대신 오늘 내가 잘 될 거라 믿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작은 차이 같지만 후자는 상대를 향한 믿음과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퇴근 후 나 힘들어 대신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한다면 가족은 여러분의 피로를 이해하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겁니다. 말투에 마음을 담는다는 건 이런 작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공자가 말한 신중함은 바로 이런 세심한 배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가족에게 건네는 말에 조금 더 마음을 담아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말을 종합하면 말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보여주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은지의 사연에서 보았듯 미안해요. 엄마라는 말투가 엄마의 문을 열었고 지영의 집에 오니까 편해진다라는 말이 가족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말투로 서로의 평생을 다시 잇는 계기를 만들었죠. 이 모든 사례가 철학자들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말투는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고 신중히 다듬을수록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가족 중 누군가에게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나요? 그렇다면 그 말투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철학자들이 말했듯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영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족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말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듬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말투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고 예쁜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리학자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말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심리학자 김수현 교수의 조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말투는 상대의 감정을 조절하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화가 난 상태에서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톡 쏘아붙이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거나 상처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늦어서 걱정됐어.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여러분의 관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감정 조절 말투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말투에 나의 감정을 솔직히 담고 너에 대한 배려를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나 화났어 대신 나 지금 좀 속상해서 그래. 내 생각이 궁금해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조언을 지영의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영이 남편에게 회사에서 정신없었어. 내버려둬라고 했을 때 그 말투는 지영의 피로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힘들었는데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라고 바꾼 뒤 남편은 지영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따뜻함을 느꼈죠. 김수현 교수의 말대로 지영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투를 연습해보고 싶지 않나요? 오늘 가족에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나 피곤해 대신 나 오늘 힘들었는데 너 봐서 기운나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박민재님의 실용적인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말투는 톤과 속도로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빠르고 높은 톤으로 말하면 차갑게 들리고 느리고 낮은 톤으로 말하면 따뜻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밥 먹으라고 빠르게 내뱉으면 그건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부드럽게 밥 맛있게 먹으라고 말한다면 그건 관심과 애정으로 전해집니다. 박민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족에게 말할 때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목소리를 한 톤 낮춰보세요. 그리고 단어 사이에 여백을 주며 천천히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기술이 여러분의 말투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민수와 영희의 사연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병실에서 당신 없으면 나 어떡하나라고 말했을 때 그는 빠르게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낮은 톤으로 영희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 느린 속도와 부드러운 톤이 영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말할 때 한 번 숨을 고르고 톤을 낮춰보세요. 오늘 좀 늦었네 대신 오늘 좀 늦었네 괜찮아? 라고 천천히 말해보는 겁니다. 그 차이를 가족이 느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톤과 속도가 말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셋째, 김수현 교수는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말투에는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말투는 상대를 위축시키지만 긍정적인 말투는 상대를 북돋웁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말하는 대신 정리하면 더 예쁘겠다라고 말해보세요. 은지의 사연에서 그녀가 엄마에게 그만 좀 하세요 대신 엄마 걱정돼서 그러신 거 아는데 내가 더 잘할게요 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비난 대신 긍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부정적인 말투를 줄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더해보세요. 늦게 오지 마 대신 일찍 오면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 세 가지 팁을 종합하면 말투는 감정, 톤, 긍정의 조화로 만들어집니다. 가족에게 예쁘게 말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히 담고 톤과 속도를 조절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해보세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의 말투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질 겁니다. 지영이 변했고 민수가 변했듯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에게 한마디를 바꿔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말투가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갈등 해결 전문가 이현주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간 갈등에서 말투는 무기일 수도 약일 수도 있다. 핵심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함께 풀려는 태도를 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님과 의견 충돌을 겪고 있다고 해보세요. 부모님이 너 요즘 너무 늦게 다니잖아 라고 잔소리하면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라고 톡 쏘아붙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현주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대신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나도 조심할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투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입장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이 조언을 은지의 사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은지가 엄마와 다툴 때 그만 좀 하세요라고 소리쳤다면 갈등은 더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안해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 아는데 라고 말하며 엄마의 마음을 먼저 인정했어요. 그 결과 엄마는 문을 열고 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현주의 말대로 은지의 말투는 공격이 아닌 약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다툴 때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말투를 써보세요. 너무 화내지 마 대신 내가 화난 거 이해해. 나도 속상해서 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투가 갈등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이제 또 다른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형제자매 간 갈등은 어떨까요? 민호와 그의 여동생 수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민호는 수진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너는 왜 맨날 나만 시키냐? 라고 따지자 수진은 나도 바빠.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대화는 금세 싸움으로 번졌어요. 하지만 며칠 뒤 민호가 이현주의 조언을 떠올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나 혼자 하니까 좀 힘들더라. 내가 바쁜 거 아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 이 말투에 수진은 방어 대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미안하네. 나도 좀 도울게. 갈등이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민호가 왜 나만 하냐 대신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수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현주는 이런 말투를 협력의 말투라고 부릅니다. 가족 간 갈등은 서로를 비난하며 끝나기 쉽지만 나 힘들어. 너도 이해해줘라는 태도로 접근하면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형제자매나 배우자와 다툴 때 비난 대신 협력을 제안하는 말투를 써보세요. 너 때문에 짜증나 대신 나 지금 좀 힘든데 우리 같이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현주는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갈등 속에서 침묵은 독이다. 말투를 바꾸려면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
민수와 영희의 사연에서 민수가 영희가 아플 때 침묵하지 않고 당신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이 갈등을 풀 열쇠였습니다. 가족과 벽이 생겼을 때 침묵으로 넘기지 말고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 그 말투에 진심을 담으면 차가운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어색한 순간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부드럽게 시작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갈등을 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모든 조언을 종합하면 갈등 속에서 말투는 감정을 인정하고 협력을 제안하며 침묵을 깨는 도구입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툼도 있고 오해도 생깁니다. 하지만 말투 하나로 그 오해를 풀고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그랬고 은지가 그랬듯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과 작은 갈등이 있다면 이현주의 조언을 떠올리며 말투를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말투의 힘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의 마무리와 함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는 시간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말투의 힘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지, 지영, 민수와 영희의 사연을 통해 말투가 관계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보았습니다. 철학자와 전문가의 조언으로 그 힘의 근원과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나서 가족에게 예쁜 말을 건네는 습관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현명한 마무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투는 한 번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다듬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겁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이해하고 너를 배려하며 너와 함께하고 싶어. 특히 가족에게는 이런 말투가 필요합니다. 은지가 엄마에게 미안해요. 엄마 마음 알아요라고 했을 때, 지영이 남편에게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라고 했을 때, 민수가 영희에게 당신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했을 때, 그 말투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과 따뜻함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건네는 말에 이 두 가지를 담아보세요.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라는 한마디가 높은 벽을 허물고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지속하려면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김수현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의식적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순간을 기록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오늘도 잘 될 거야. 힘내라고 말하거나 저녁에 고마워. 너 덕분에 좋았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한 날짜와 상황을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말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부가 됩니다. 지영이 매일 퇴근 후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결과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었듯 여러분도 꾸준히 실천하면 변화를 느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다음으로 갈등 전문가 이현주의 말을 빌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말투는 관계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건네는 말투는 여러분과 가족의 관계를 비춥니다. 차갑고 퉁명스러운 말투가 계속된다면 그 거울은 흐려질 겁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신중한 말투를 유지한다면 그 거울은 맑고 아름답게 빛날 겁니다. 민수와 영희가 평생의 관계를 다시 맑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말투로 가족과의 거울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의 거울이 어떤 모습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거울을 더 맑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투를 다듬어 보세요.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감동과 위로를 느끼며 조금 더 편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족에게 전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따뜻함을 남겼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해봤어요 라거나 이 사연이 공감됐어요 같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삶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기에 더 풍성해집니다. 그 풍성함을 말투로 채워가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작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예쁜 말 한마디 건네는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